살레시오회가 이 땅에서 돈보스코의 정신을 실천하기 시작한 지 이미 5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많은 훌륭하신 선교사들 분께서 오셔가지고 돈보스코의 정신을 우리 땅에 잘 심으셨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 광구도 많이 자라나서 그런 받았던 것을 되돌려주는 그런 선교 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다행스럽게도 많은 선교사분들께서 오늘 마침 한자리에 함께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우리 한국 광구가 어떻게 차후에 선교 활동을 좀 더 잘 진행할 수 있고 또 젊이들 마음속에 이 선교의 정신을 좀 더 깊게 심어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 한국 광구가 지금 현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어떠한 도움을 드릴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선교사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 편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대식 신부님 이 자리에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선교지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임마리노 수사님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편에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공고민호 수사님 지금 수단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파견되신 선교사 중 한 분이신데요. 캄보디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강종명 신부님 이 자리에서 함께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대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사의 입장에서 한국을 떠나가지고 사시는데 그 한국을 떠나서 한국을 바라보실 때 한국 교회나 또는 한국 광구나 아니면 한국 사회에 대해서 아름답게 느껴지거나 또는 뭐 나름대로 밖에서 보시는 한국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들을 잠깐 간략하게 좀 나누는 것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강종명 신부님 가장 늦게 출발하신 분인데 어떤 그 한국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을 좀 발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지난 2008년 1월 7일날 캄보디아에 파견됐습니다. 학생들과 처음에는 제가 언어 공부 때문에 10개월 동안 아무 일을 하지 않고 그곳 언어와 문화와 또 학생들과의 친교를 맺으면서 시간을 지냈는데요. 한류 문화에 대해서 그 캄보디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학생들과 축구 운동을 같이 할 때 박지성에 대한 그러한 박지성의 이름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한류 문화와 또 한국 국가 차원에서 대외 원조를 캄보디아에 많이 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 경제 10위에 이런 있는데 이런 한국 사회의 세계적인 어떤 그런 대외 원조와 더불어서 또 한국 우리 살레시오가 6개국의 회원들을 파견하고 있는 점에서 동남아시아 광구에서도 또 기타 다른 국가에서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한류 문화라든지 뭐 아주 우리가 친숙하게 듣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김대식 신부님은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시는가 한번 들어보죠. 예, 저는 이제 아프리카에 간 지 6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한국 교회 어떤 한국 광구를 이렇게 볼 때 많은 그 수도자 성직자분들이 정말 그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그냥 그 수도자 성직자들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은데 또 때로는 그 연로하신 그 회원 분들 또 신부님 수사님들이 또 열심히 끝까지 기쁘게 잘 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고, 또한 한국의 수많은 그 평신도 분들이 열심히 그 기도 생활 또 봉사하는 그런 삶 또 나눔의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그 감명을 받습니다. 네, 우리 강종명 신부님이 말씀하시면서 6개 나라에 이제 한국에서 파견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꼽아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말라위, 수단, 그리고 한국,
광구의 선교지, 파푸아뉴기니아, 캄보디아, 그 다음에 유럽 프로젝트로 지금 영국에 계시고, 그 다음에 몽골, 이렇게 아마 6개 나라에 지금 파견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이제 외국 선교사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잘 정착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선교사들과 비교했을 때 현재 본인이 선교지에서 활동하시는 것과 어떻게 좀 비교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요. 우리 김재희 신부님 금방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예, 많은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생각은, 좀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선교사로서 또 선교사라는 그런 그 칭호를 듣고 살지만, 기존에 선교사로 오셔서 오랫동안 사시는 그런 분들이 참으로 그 문화에 그 깊이 들어가서 그 삶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으로 그 선교지에 그 사람들이 그 삶에 깊이 들어가고 또 그들과 삶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정말 그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또 아직도 언어를 충분히 잘 다 배우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구나, 더 그들의 그런 삶, 문화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죠.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 처음에 오셨던 그런 선교사분들이 정말로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토착화를 해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마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집니다. 우리 김옥주 신부님께서는 뭐 이것과 관련돼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김대식 신부님 생각과 별로 다름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셨던 그 선교사 선배님들께서 참 너무나 잘 해주셨다. 그리고 그 한국 교회, 한국 사례쇼 관구에 선교사로서의 좋은 모범을 보여주셔서 제가 지금 현재 가 있는 곳에 가서도 그분들이 사셨던 것처럼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결심이라고 하면 나도 내가 가 있는 그곳에서 좋은 모범으로 살아서 나를 바라보고 살았던 많은 그런 후배들이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들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 임마리노 수사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서 이 살레시오회가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하셨는데, 또 지금 다시 우리 한국 광구의 선교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아니면 또는 지금 현재 있는 선교사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그것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야기하신 대로 제가 한국에 64년도 왔으니까 옛날 그 선교사들 거의 다 같이 살았고 잘 알고 있고, 그분도 몇 분 다른 나라로 활동하러 갔고 또 다른 분이 하늘나라에 벌써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살던 것하고 지금 내가 여기 파견되고 새로운 그런 선교 지역에서 활동하는 거 비교하면은 지금 그 공동체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공동체 어디 특별히 한 학교에다가 같이 이렇게 일해야 되고 하는데, 이 공동체 활동 잘 안 되면은 아무 보람 없는 것입니다.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지금 우리 젊은 여자들 보니까 굉장히 그 공동체 개념 중요시 생각하고, 또 그 젊은이들 돈보스코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거, 그거 특별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 나한테 큰 보람입니다. 사실 지금 있는 우리 살고 있는 그 지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공동체 안에만큼 큰 보람, 이렇게 그 열성이 있다는 거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공동체 삶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또 늘 공동체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뭐 이건 말씀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도 늘 공동체하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좋은 규범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아마 1961년에 처음 선교사로 출발하셔서 금년도가 2011년이니까 딱 50년인데요. 50년 동안 선교사로서 살으셨던 우리 공고민호 수사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마 공고민호 수사님께서는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선교사로 사시는 삶 속에서 많은 체험들을 하셨을 것이고, 이제쯤은 선교사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공수사님, 그 선교사의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50년 선교사 생활하면서 우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 번도 이 선교 생활 때 가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어요. 주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2년 동안 한국에 살다가 수단 가게 됐어요. 실상 한국에 왔을 때 21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준비나 특별한 개념은 없었어요. 그냥 와서 그 학생들 또 주일학교 같이 하면서 살게 됐어요. 그것은 저에게 가장 힘이 되었습니다. 우선 제가 한국말 제대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오래됐습니다. 그 간지. 그리고 여기 살다 보니까 한 30년 되었을 때 우리 임수사님 덕분에 수단 가게 됐어요. 임수사님이 2년 동안 수단 갔다가 그 다음에 저에게 연락하는 것은 이제 2년 지났으니까 너 한번 와 보라 했으니까 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선교사의 생활 개념 큰 기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매일매일 그 생활 살도록 하고 그리고 개방된 마음으로 그 사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 수다막 같은 그 선교 지방에서 이 개방된 마음 없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매일 새로운 것 생기니까 그래서 큰 기대하지 않고 매일은 그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사님 아프리카로 가신 것이 1992년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서부터 약 2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 그동안 한국에 한 번도 오신 적이 없으시죠? 실상 몇 번 초대받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국에 오면은 한국을 너무 좋아하니까 다시 수단 갈 용기가 생기는가 걱정해서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근데 지금 맛보니까 참 놀랐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저에게 도움이 된 것은 20년 동안 여기 수단 살면서 계속적으로 여기 한국 광고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락됐었어요. 보면 주길이나 그리고 생일이나 큰 대주길이나 언제나 그 편집받고 소식받고 그것 때문에 제가 한국하고 아직 그냥 서가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네, 그래서 그 아직도 한국 광고에 속해 있다 하는 마음, 그죠? 예, 한국 살리쇼의 가족 중 일원이다 하는 그런 마음 아마 가슴속에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아마 우리 김대식 신부님께서도 지금 아프리카에 처음 파견되시고서 이제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시고 지금 말라위에 정착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쁨과 슬픔을 그 현지인들 또 토착
선교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 예로서 저의 그 미션에 초중 학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7,000명에 가까운 그 학생들이 교실이 없어요. 교실이 10개밖에 없고 나머지 학생들은 다 바깥에서 땅바닥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고 비가 오면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런 사실 참으로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이다라고 정말 생각한다면 이 아이들을 정말 방치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러저러한 그런 그 도움들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면서 또한 그 올바로 나누기 위해서 올바로 어떤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어떤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공동체 생활이고 또 공동체 생활 안에 기도 생활 이런 것들이 올바로 기초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비단 선교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살레이슈 삶에 있어서 가장적인 특징은 공동체의 삶이고 공동체로서 함께 사명을 수행하는 그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우리 가장 새로운 세대, 선교사의 새로운 세대인 우리 강종명 신부님은 선교사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본인의 생각을 좀 나눠주시죠. 예, 저는 공동체 차원에서 바라보겠는데요. 제가 지원자 때 마신부님 묘지를 기일이 돼서 가서 기도하고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지도 신부님 수사님이 지금 현재 광구장이신 남신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우리가 뿌리 하나를 이렇게 깊이 내렸다. 이제 선교사분들이 돌아가시고 많은 뿌리들이 이렇게 묻혀서 이게 튼튼한 한 그루의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두 분 선교사분들 계신데 바로 저도 이분들로부터 양성을 받았고 그리고 또 선교사로 이렇게 파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면서 이 땅에 묻혀서 이 캄보디아 살레시안들에게 자그마한 걸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과 그런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감동의 물결이 계속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이어져가는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임수사님께서도 선교 삶을 그렇게 오랫동안 이미 50년 가까이 63년도에 이제 선교사로서 처음 파견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셨고 그러니까 거의 50년 가까이 이제 선교사 삶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물론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아주 장황한 말씀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한국 교회와 사회 그리고 현재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 광구의 선교지의 상황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가시면서 선교의 삶, 사회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무엇이다 하고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어떤 때 소개할 때 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한국말 잘하십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제가 먼저 배웠다고 이야기하지 보통. 그러니까 거의 50년 되니까 40세 되는 사람하고 내가 한국말 먼저 배웠다고 하고 어떤 그때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 왔습니다. 그럼 꼭 그 이야기 많이 듣게 됐어요. 사실 그때는 한국은 어려운 거 유명했죠. 6.25 지나서 한 10년 동안 질서가 안 됐죠. 한 70년대 와야 한국은 질서가 되고 80년대 크게 이렇게 발전하고 올림픽 때 완전히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그 덕분에 아마 공산주의 유럽에서 공산주의 떨어지게 하는 요소 중에서 하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일위 조선공장에서부터 전자나 그런 거 엄청난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데 그 놀라운 것은 선교사회에서 보람이 되는 것은 교회는 경제만큼 발전했다. 경제뿐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되고 지금 텔레비 스포트 하나만 보면 엄청난 수준이에요. 보통 수준 아니고
그렇게 되고 그렇지만 우리 한국 정주교와 정말로 복입니다. 계속 성장했고 이 어려운 속에서 또 사회 발전하면 할수록 교회도 발전하니까 교회는 바로 이 발전을 비춰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힘을 주는 것이고 한국은 아마 행복한 사회라고 하면은 바로 종교는 믿는 사람이 많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회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기독교, 전주교, 불교 그 좋은 씨앗을 많이 심으니까 사람들 갈수록 행복한 사회 만들고 있어요. 경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할 수 있으나 인간의 행복을 해결할 수가 없어. 바로 종교는 큰 효과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있는 그 선교 집안에서 올 때 특별히 종행사 할 때도 올 때도 있고 뭐 일 때문에 올 때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 때문에 그 기시문이 돌아가실 때 내가 대표자로 왔고 또 도시문이 돌아가실 때 선배들 돌아가실 때 나도 또 우리 공동체 대표자로 왔습니다. 그때는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 믿는 거 굉장히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종교 원하지 않은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은 그러면으로 굉장히 목마른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런 풍부한 그 선교 생활 볼 때 또 그 종교 생활 속에 새로운 문화 이렇게 일으킨다는 거 볼 때 항상 놀라는 것이 아주 기쁨입니다. 굉장히 기쁨입니다. 와서 장례식 참여하는 것도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나 마음속에 흐뭇하고 이렇게 평화스럽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이 선교 집안에서 많은 선교 집안에서 종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 속에서 사는 거지. 우리는 종교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매일 살고 있으면서도 또 뭐 완전히 못하는 게 아니지만 굉장히 제한스럽고 언제 이런 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었는지 이렇게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를 이제 이렇게 한 발짝 떠나서 바라보면은 우리의 가치, 진정한 가치, 또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좋은 점, 아름다운 점들을 더 발견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공수사님도 30년 동안 한국에서 사셨고 또 20년 동안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를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 한국을 바라보시는 입장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2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어딘지 난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하도 많이 바꿨으니까 다시 옛날 내가 살았던 곳에 찾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가지 저에게 아주 느끼는 게 이 가톨릭 교회 또 가톨릭 신자들 그 선교사들에 대한 관심, 선교 집안에 대한 관심, 그것은 옛날하고 똑같고 오히려 더 많은 관심 생겨서는 것 같아요. 제가 수단에 있는 동안 한국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여기 와 보니까 그 전에 20년 전에 알았던 그분들은 다시 만나게 될 때 거의 다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마음 볼 때 정말로 한국 그 교회 또 우리 한국 살레시오회도 그런 미셔너리 정신 그 선교 정신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비교하면 한국에 특히 이러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셔서 아주 감명받아하고 감동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 기본적 신심에 대해서 많이들 느끼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오늘 여러 선교사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공동체의 삶이라든지 또는 생명을 바쳐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든지 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선물로 전달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교사의 이상이고 또는 선교사의 어떤 희망,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럼 구체적인 현실적인 삶에서는 이런 것들과 어떤 차이나 또는 괴리나 뭐 간극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좀 발견될 거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이런 이상과 구체적인 삶에서의 좀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조금씩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김옥주 신부님 먼저 시작해 주실까요? 사실은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선교사들 사는 영화, 뭐 미션이라든가 이런 거 영화 보고 선교사로 갈 때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죠. 이제 반스 하나만 입고 똑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사실 그 선교지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그쪽에 가면 이발을 좀 배워놓으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미용학원을 6개월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의료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선교지에 가면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수지침으로 좀 치료를 해야지. 그래서 미용과 함께 수지침을 한 6개월 정도 배운 적이 있었는데, 가서 이발 딱 2사람 해줬습니다. 2사람. 그리고 수지침은 내가 아플 때 스스로 이렇게 처방을 내려서 해본 적, 그런 경험밖에 없습니다. 뭐 선교로 나가는 지역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런 선교지에 대한 그런 그 생각들,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살겠다 하는 것들은 제가 지금 현재 가 있는 선교지에서는 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이제 그곳에서 도착해서 사는 순간부터 그런 생각들을 다 접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생긴 그 이상과 현실, 그리고 내가 꿈꿔왔던 곳에서의 어떤 그런 삶, 이런 것들은 현재에 충실하는 것으로 이렇게 덮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살면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가 있는 곳에 한국이 되었던, 지금 현재 있는 곳이 되었던,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이 또 계시고, 이렇게 캄보디아에 오신 분도 계시는데, 있는 곳에 젊은이들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대상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저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는 없다.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10년 정도 밖에서 살았는데요, 선교사로 느낀 점입니다. 네, 그 선교의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지침을 배운다든지 또는 현지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배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발은 조금 신뢰감을 못 줬을 것 같습니다. 김옥주 신부님이 이발을 배웠다는 것으로. 자, 우리가 그런 선교사의 이상과 현실에 대해서 우리 김대희 신부님 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아까도 제가 드렸는데, 그 선교의 그 삶 안에서 그들의 삶에 온전히 그 동참해야 되는데, 그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또 실질적인 삶 안에서 그런 그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그 어떤 문화의 갭이랄까, 문화의 그 차이. 그래서 뭐 한 예로 아프리카인들이 아마 대부분 그러려고 생각하는데, 말라위 같은 경우에도 뭐 4-5시간 정도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 특별한 날 이렇게 지내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시간 정도만 있으면 이제 족하고 이런 사실이죠.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기다리는 그런 문화랄까, 어떤 또 아프리칸 타임이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떤 그 문화의 차이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것인가, 그것은 뭐 이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살면서 점점 더 배워 나가고, 또 그들과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이 동화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그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앞으로 좀 더 그들의 그 삶에 동참하면서 함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그런 용어를 저희들에게 좀 들려주신 것 같은데요. 동화라는 말, 굉장히 참 아름다운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이 토착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토착화라는 것보다도 좀 더 진전된 것이 동화가 아니겠는가, 즉 일체가 되는 그런 같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선교사의 삶과 현실에 대해서 강종윤 신부님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도 동화라는 말에 연관해서 한 말씀 드리면요. 우리 공사님도 한국 성을 갖고 있고 임사님도 우리 한국 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첫 휴가를 맞아서 2개월간 지내고 왔는데요. 오기 전에 바로 학생들이 학생들을 통해서 공모를 해서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공모한 캄보디아 이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저에게 선물을 줘왔습니다. 제 캄보디아 이름은 까루나입니다. 까루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잡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임수사님하고 공수사님 한국 말씀 잘 하시는데 사실 3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화를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구사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짧은 언어 습득을 위한 기간만 가졌고 현장에 바로 가서 사목지에 가서 바로 이 책임을 맡아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있어서 그런 언어 소통의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서요, 두 분도 그런 한국에 오셔서 처음부터 한국말을 잘 하시는 것 아니었고 오랜 기간을 통해서 배우셨다는 그런 격려 말씀을 들어서 한층 격려를 받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네. 언어. 네, 임사님. 그 언어 이야기하니까 제가 한번 한 석 달 동안 학교 다녔어요. 그때는 면도원 있었죠. 거기 프란치스칸에서 거기 하는 건데 저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선교사인데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라면은 굉장히 기도 많이 했고 나들 한국말 빨리 배우게 해달라고 그 선영한테 기도했는데 그 선영 대답했어요. 꼭 잘할 것입니다. 50년 후에 잘할 것입니다. 50년 후에 잘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언어 때문에 굉장히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급한 게 없이 그 나라 사랑하고 계속 있으면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문승 교사한테. 네, 그렇죠. 사실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남다른 재능을 더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언어 면에서는 굉장히 세상과 좀 동떨어져 있다고도 많은 경우에 느끼게 되는데요. 왕도가 따로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지고요. 우리 공수사님 같은 경우는 또 사실 언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재능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언어가 몇 가지가 되는가 한번 꼽아볼까요? 그런 대로 내가 한동안 할 수 있는 언어들은 한 5-6가지 됐는데 부끄럽죠. 제가 20년 동안 저기 수단 살면서 아직까지 아랍어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바로 신부님 말씀대로 오자마자 일을 시작하니까 그 언어 배우는 기간 없으면 제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언어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말 못하면은 그들하고 언제나 어떤 장벽 있어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그렇게 잘 돼요. 그래도 한 가지 제가 느끼는 게 그래도 말 제대로 못해도 통하고 싶은 그 마음, 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마음, 미소로서나 혹은 학서면서 어떤 행동으로 그들하고 통할 수 있지만 그것은 충분하지 않죠. 제대로 우리가 교육이나 교실이나 혹은 학교나 여러 군데서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를 전달하려면은 언어가 꼭 필요합니다. 예. 우리 살레쇼의 이제 다양한 환경 속에서 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텀이 3년 또는 6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각자의 새로운 일에 대한 임기가 3년이라든지 아니면 6년마다 총회가 이루어진다든지 그래서 이른바 6년이면 한 텀이 이렇게 완성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마침 금년도에 선교 파견되신 지 6년 돼서 이제 이를테면 선교사로서의 어떤 1차 그 회기를 완성을 시킨 우리 김재익 신부님 그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선교 활동을 6년 동안 지금 하시면서 그 가장 아쉬웠던 점이라든지 또는 좀 미진했던 점이라든지 뭐 좀 아쉬운 점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아쉬운 점, 우선 제 자신이 온전히 투신하지 못했던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선교사로 갔을 때 제대로 어떤 그 선교에 대한 그 정보랄까, 어떤 그 교육이랄까 그런 것을 제대로 제가 받을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 그것이 이제 아쉬웠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런 그 도움으로 또 선교지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돼서 이제 다행이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국 교회와 어떤 한국 그 관구에서 지금까지 인적 그런 물적 그 자원을 제공하고 계신데 좀 아쉬웠던 것, 그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할까 자원봉사자들을 파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선교 사무소를 아마 만들 아마 계획도 있는 것도 같은데, 어떤 그런 어떤 선교 사무소나 아니면 이런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서 이렇게 지원하는 방언을 모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뭐 사실 세월이 짧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없지 않겠죠. 아니면 가장 신선한 그런 아쉬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강정명 신부님은 어떻게 무엇이 좀 더 아쉽게 느끼셨는지? 저는 그 개인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제가 속한 교구가 바탐방 교구입니다. 네, 바탐방 교구는 주교님이 예수의 회원이고, 그리고 많은 예수의 회원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예수의 회원들이 이제 캄보디아 바탐방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의 회를 많이 칭찬을 합니다. 또 그런데 언뜻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닌데 예수의 회에서는 살레이션을 무척 칭찬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이유들이 사실 저희들이 언어를 잘 못하든 배울 충분한 이런 현지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는 그러한 단점이 어떤 있다면은 바로 현장에서 바로 필요로 할 때 거기에 즉시 응답하는, 그래서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런 면에서 아마 교구에서도 또 예수회에서도 참 좋은 모델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돈보스코께서도 당시 청소년들의 그러한 산업사회의 그 긴급한 상황에서 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사실 그 일 중심, 활동 중심으로 치워주는 그런 주의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두 분 말씀을 아까 수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동체 삶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어진 일에 많이 묻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결심하면서 캄보디아로 돌아갈까 생각합니다. 네, 뭐 긴 시간 이미 50년 가까이 이제 선교사로 사셨으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아쉬움들을 경험하셨을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우리 임사님 뭐 이런 면에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한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 살게 되니까 아쉬운 점이 많아요. 왜냐 여기 지금 한국에 모든 변한 점이 많고, 또 특별히 동문들한테 올 때마다 우리 제자들한테 왜 그 나라에서 계속 있는가, 왜 나오지 못한다,
제가 뭐 하나님 두시라면 거기 살아야 되는 거지 내가 뭐 우리 생활 우리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그 동문들하고 멀리 있다는 거 그거 아쉬운 거지. 또 그래도 저기서도 그저께 또 부부처럼 이렇게 결혼하는데 굉장히 멋진 젊은이들이 오는데요. 우리 졸업생이었어요. 부부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만나서 학교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공하는 것 보고 기쁘게 사는 것 보고 여기도 우리가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그런 거 볼 때는 거기에서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시간 기다리면은 또 그 아쉬운 점도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지. 왜냐면 우리 학생들 다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 뭐 또는 2, 3년 한번 이렇게 고향에 다시 와서 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가까이 우리 제자들하고 가까이 살 수 있다는 거 그거 아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서 멀리 단절된 곳에 있는 것은 아마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고 아픔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지는데요. 그런 것을 2번씩이나 또는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참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김옥주 신부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전부 다 이렇게 좀 훌륭하신 분들 있어서 아쉬운 점이, 그래서 사실은 이게 돈이 참 아쉬운데 전부 다 뭐 아쉬운 게 많이 있죠. 언어를 못하는, 그런 언어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 아쉬움이 있고, 동화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30년 40년 동안 살아왔던 내 그 배경을 바꿀 수도 없죠. 그것도 사실 스스로에게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장 아쉬운 것은 사실은 좀 돈이 좀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난 월요일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그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인데, 너희들이 앞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빵을 너희들이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래서 물질적인 그런 접근도 우리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 형제들 안에 이렇게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있는 공동체는 완전한 소비 공동체입니다.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가서 또 자유스럽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 되고, 그래서 가끔 들리는 소리로는 거기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적어도 그 어떤 결정이 확실히 되기 전까지는 그런 그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좀 세속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그 솔직한 그런 심정입니다.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뭐 내가 배불리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좀 그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보다 더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다가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또 그 기여함이 거기에 와 있는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여가 아니고 뒤에 수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 희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아쉬운 점이 뭐냐 그러면, 돈이라고 그러면 좀 유치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좀 경제적인 부분도 큰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형제들이나 또는 한국에 있는 많은 신자분들께서 이렇게 연대감을 표현해 주고 있고 그런 정신들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신 것 같고요. 우리 공수사님 뭐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신부님, 제가 수단 가자마자 경례를 맡았어요. 하수입은 좀 어딘가 하면은 충분히 그 providence, 뭐라고 하지? 섭리. 네, 섭리. 섭리에 대한 그런 믿음 모자라서 그래요. 그러나 많은 데에다가 무엇을 넣겠는가 하면 우리가 돈 비리할 때 우선 그 빵 몰티플리케이션은 기적할 때 우리 조그만한 물고기 몇 마리하고 빵 몇 개하고 일단 있는 대로 내주면은 나머지는 것 주님께서 틀림없이 도와주십니다.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직접으로 경험한 것은 우리 돈보스코 정신대로 일한다면은 그 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야만이 그런 기적을 이루어집니다. 예, 그거 뭐 이렇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한 그 섭리에 대한 그런 공감대가 선교사에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에게 없는 것이 아니고 저도 거기서 살면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관구 공동체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워함, 하나님께서 다시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그것이 그런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제가 뭐 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원이 마련되고 그 재원이 사용되는 그런 과정 안에서 형제 회원들 안에서의 거기에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지. 뭐 한 번도 제가 살레쇼에 들어와서 배고파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제가 있는 곳에서 배고파 본 적이 없고 거기서 한 번도 그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을 못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데 다른 데서 들려오는 얘기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건 뭐 거기에 계속해서 돈 부어서 뭐하냐. 왜 돈 얘기를 다른 데서 듣게 되니까 지금 뭐 사실은 좀 그 의미가 조금 이렇게 제가 말하는 과정에서 돈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돈도 필요하고 돈의 그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함께 그런 공감대, 섭리를 완전히 받아들이는 그런 공감대, 그리고 그 재원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좋은 곳에 사용함에 있어서 아까워함 없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네, 그 물질적인 나눔에 대해서는 사실 뭐 우리가 굉장히 그 주제만 갖고서도 뭐 밤을 새면서도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한국 교회가 뭐 나누어주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차츰차츰 이게 나누는 그런 정신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고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물론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선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좀 아쉽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그래도 한국 광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런 나눔의 정신들이 크게 점점 자라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위안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한국 교회가 이제 외방 선교를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기여들을 찾고 있고 기여들을 하고 있는데, 뭐 좀 더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다면, 아니면 좀 더 효과적인 기여가 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김대식 신부님 좀 말씀 주시겠어요? 예, 먼저 한국 관구에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 파견이나 또 물적 그 지원들, 또 자원봉사자 파견 등 여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죠. 물론 한국 강국뿐만 아니라 어떤 그 지역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그것은 어떤
자원봉사자 센터나 어떤 그 선교 사무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어떤 그 선교사 파견이랄까요, 자원봉사자 파견을 지속적으로 또 어떤 체계적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강정명 신부님은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실까요? 이것에 대해서. 예, 먼저 한국 강구가 외방 선교에 어떤 기여를 해왔고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그 안에서 한 주제가 있겠는데 그 두 개로 나누면 작게 봐서요. 먼저 울지마 톤주 이태석, 저는 그것이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태석 신부님이 처음 방송에 방송된 것은 당시 돈보스코 정보문화센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여기도 사회를 맡고 계신 서정관 수사님이나 박경숙 수사님이 계시는데 수사님들 통해서 연결이 돼서 첫 방송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는 한국 사회에서 글로벌 시대라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갖고 많은 방송물을 냈죠.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에 대해서 그 방송분이 나갔는데 그 중에 한 명으로 이태숙 신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게 봐서는 돈보스코 정보문화센터가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울지마 톤주라는 이태석 신부가 탄생됐던 것은 넓게 봐서는 한국 광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살레시오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살레시오 수녀님들, 까리타스, 예수의 까리타스, 그 다음에 살레시오 협력자의 동문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태석 신부가 탄생이 됐다 생각을 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는 살레시오 광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태석 신부가 탄생이 됐고요. 더 깊이 들어가서는 이태석 신부도 저희와 비슷한 양성기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같이 그 성소를 동반했고, 여기 김대식 신부님이나 김옥주 신부님이 계신데, 이분들 같이 동반을 안 했다면은 저희가 같이 성소를 꾸준하게 살아가는데 큰 힘을 주었죠. 더 나아가서 저희보다 먼저 살고 있는 한국 회원들,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얼마 전 돌아가셨던 조성태 신부님, 그 전에 돌아가셨던 모이세 수사님, 이런 살레시오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더 역사로 넘어가서 한국에 오셨던 여러 가지 언어와 문화와 음식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그 선교사분들이 한국에 정말 폐허가 된 한국에 오셔서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울지마 톤주 이태석이 탄생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 광구가 기여해왔고 기여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 광구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제 대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광구가 이미 논의해왔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해나가려고 착수 단계에 있고 본격적으로 실행할 그런 차원에 와 있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대회 원조입니다. 두 분 이태리 분이신데 이태리에서도 이태리 국가 차원에서 해외 원조를 하고 있고, 또 살레시오에서도 대외 원조를 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협소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뽀이펫인데, 캄보디아 뽀이펫 지역인데, 저는 독일 정부와 또 미국 정부로부터 살레시오 미션을 통해서, 돈보스코 미션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통해서 많은 나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한국 광구에서는 이러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의회 등과 연대해서 그 타 선교 지역을 도울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까리타스, 한마음 한복운동,
이거는 교회 차원이죠. 그래서 교회 차원에도 지금 접근을 시도하고 있고요. 또 사회 단체로는 지금 한국이 굉장히 기부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그런 우리도 지금 다른 대림동 같은 경우에도 해피빈이나 또 다음 세대 재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살레시오 동문이 관여하거나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재단들이 있습니다. 풀뿌리 사회지기 루트라는 공연 기부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국가, 교회 그리고 일반 사회 기부 단체들과 연대해서 광구 차원에서 선교 지역을 구체적으로 아까 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마 이런 재원을 도와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해외 봉사단입니다. 제가 3년을 지냈는데 독일에서 처음 한국분 두 분이 한국 광구에서 파견을 받아서 두 분이 와서 6개월간의 봉사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와서 그 국제 청소년 활동을 3년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스페인에서 한 분이 오셔서 1년간 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두 분의 한국 분이 1년간의 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 달 반 정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의외로 저희 회원들이나 아니면 후원자분들 통해서 국제 해외 봉사단을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두 번째로는 해외 봉사자 파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뽀이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국에서 1차적으로 2년 전에 두 분의 한국 그 봉사자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독일에서도 한 분이 오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스페인과 또 한국 두 분 이렇게 오셔서 세 분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휴가차 들어와 보니까 우리 회원들이나 또는 후원자들을 통해서 해외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되고 또 어느 나라에 가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또 그런 과정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내가 해외 봉사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문의해오는 것을 보면서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해외 봉사 나가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일주일 과정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단체로 또 많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1년 또는 6개월의 장기 봉사활동을 나오고자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도 광구 차원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조직화하고 선교국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기술 지원과 현지 사람들, 선교지에 있는 현지 사람들을 한국에 초대해서 기술 연수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내로 제일 좋은 예가 되겠는데요. 서울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서울시 종합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어제 제가 마침 다녀왔었는데 아시아에서 또 남미에서 여러 나라 그 젊은이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은 서울시와 계약을 국가적인 그 계약을 통해서 각 나라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안에서 저희가 살레시오 광구 차원에서 그들을 초대해서 해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기술 연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 지원이 있겠습니다. 우리 기술학교 여기 한국에도 2군데가 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많은 우리 살레시오 회원들과 또 직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들과 기술을 일주일 또는 한 달 이런 기간으로 해서 6개 나라에 나가 있는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지원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좋은 예로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희는 독일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한 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그 SES라는 그 독일 NGO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미 은퇴를 했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는 나라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짧게는 3일, 길게는 한 달, 3달 이렇게 한 지역에 머물러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특별히 저희 지역에는 농업 관련해서 농장을 관련해서 기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광고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받는다면은, 갖고 있다면 한국 회원들과 또 관련된 직원들을 단기 이렇게 파견해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선교지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또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들을 잘 바라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좋은 뜻을 갖고 있지만은 좀 더 이렇게 좀 모으는 그런 노력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우리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이것을 잘 꿰는 작업을 아마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회원들의 몫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그런 잘 끼어진 보석을 갖고서 우리 직접 현장에서 활동을 하시고는, 선교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회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임수사님께서도 우리 한국 교회가 또는 한국 관구가 이 선교 활동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면은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뭐 또 할 수 있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한다는 게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우리 공동체 다 6명인데 지금 6명밖에 안 되는 건데, 그 중에서 내가 좀 코가 크고 다른 사람 코가 좀 작으니까 그 왜 한국 사람 같이 사는가 어떤 때 그런 거 하는데, 우리가 저녁에 돈보스코 그 전통에 따라서 저녁 말씀이 있어요. 한번 그 한국하고 내가 같이 산다는 거 좀 신기하게 하는 것 같아 이야기했어요. 제가 뭐 한국 사람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 다 알고 있어요.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좋은 점 2개 이야기하겠는데, 하나는 운예를 기억하는 거, 그 고맙게 생각하는 거, 또 하나는 노고로운 마음. 지금 그 노고로운 마음으로 세계 많은 나라에서 많은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노고로운 마음 하나님의 그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가면은 아마 두림없이 많은 나라에서 좋은 활동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현장에서 이제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우리 한국 광구의 기도로서 동반하고 있는, 또는 현실적인 도움으로서 동반하고 있는, 아니면 환대로서 동반하고 있는 우리 많은 형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제들에게 이제 당부의 말씀, 뭐 잘해주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좀 당부를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우리 김대식 신부님 먼저 좀 시작해 주실까요? 예,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시야를 넓게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구, 한국 관구나 어떤 그 한국 교회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관심과 어떤 그 선교랄까 그런 그 전교, 어떤 그런 그 청소년을 위한 그 활동 같은 거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만, 좀 더 폭넓게 또 교회에 대한 그런 시야를 이렇게 넓혀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필요한 그런 젊은이들이 세계 곳곳에 있고, 그리고 넓게 봤을 때 도움이 필요한 그런 젊은이들이 제3세계에 더 많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연구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좀 더 폭넓은 마음으로, 사회동포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보다 좀 더 가난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시고요. 우리 강종명 신부님께서도 예, 한국 사회가
국가 차원에서는 해외 원조, 그리고 민간 단체에서는 해외 봉사활동, 그리고 저희 수도회 차원에서는 선교사 파견해서 지금 해외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아주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보다도 사례 하나를 좀 형제들에게 또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게 나누고 싶은데, 필리핀에 같은 경우 그 좋은 사례가 하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담회로 해서 많은 우리 선교사분들이 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있고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이 시발점이 돼서 매년 필리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영성의 날처럼 그런 날을 지정을 해서 선교의 날을 지정을 하고, 그 선교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도 초대하고 또 평신도들도 초대하고 또 가까이는 선교 활동 중인 사람들을 초대하고, 저희 수도회뿐만 아니라 타 단체의 타 수도회의 수녀님들이나 또는 수사님들, 신부님들을, 또 해외 봉사 파견을 받았던 사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현재 하고 있던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런 세미나도 하고 또 함께 거기서 여러 좋은 아이디어와 또 기부 그런 문화도 만들고요. 그런 것이 필리핀의 한 사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광구에서 이런 선교국 차원에서 관심이 있다면 이 사례를 저희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들이나 또는 우리 살레시오 가족들 마음속에 선교의 정신이 좀 더 이렇게 활활 타오르고 크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여겨지고요. 사실 뭐 선교에 대해서 우리 광구에서는 뭐 선교를 책임지고 있는 총평의원을 배출한 2번씩이나 배출하는 아주 선교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그런 광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많은 우리 형제원들이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함께 하고자 하는 또 선교사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 우리 공수사님 혹시 뭐 우리 선교사로서 지금 20년은 이제 한국 밖에서 사셨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회원들에게 뭐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광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 번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선교사 보내면은 성소 둘 생긴다고. 근데 제 경우에는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때 그 광구에서 선교사 보내는 것은 굉장히 큰 희생인데,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 대신에 다른 성소 생기도록 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로서 그 다른 나라 살면서 어려움은 많이 당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어떤 때 외롭게 느끼고 어떤 때 그 건전체에서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하나예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기도 생활. 우리 기도 생활 포기하면은 거기서부터 많은 문제를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대신에 저기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로서 우리가 해결 찾으려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빛줄, 그런 힘, 그런 해결 줍니다.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제가 모라노 때 이야기했을 때 저쪽 광구에서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선교생활하면서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은 우리 성모님 심심에 대한 수단 살면서 많은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그 건전체만 아니라 밖에서 이슬람 나라에서 많은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문제 있을 때마다 혹은 우리가 그 성모님에 대한 심심, 아주 꾸준히 진짜 엄마처럼 어머님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제가 느끼는 게 한 번도 뭐라 그럴까 실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 언제나 해요.
정말로 돈보스코 말씀대로 사모님께서 우리를 어머님처럼 인도해주고 도와줍니다. 다만 우리가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나머지는 것은 자기한테 맡기면은 됩니다. 네, 아주 아름다운 그런 신앙의 증언을 하시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로서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회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나 또는 한국 관구 안에서의 성소 증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성소 증진을 위한 그런 것들과 아울러서 곁들여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김옥주 신부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먼저 항상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죠. 이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환대를 해주고 또 편하게 지내다 갈 수 있도록 관구의 모든 형제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항상 또 저는 건강히 겉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는데 이 아픈 데가 많아서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또 한 가지 고마운 것은 선교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 관구에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관구의 모든 형제들이 서로의 그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교 성소를 가지고 있는 회원들을 격려해주고 좀 고무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순명으로 또 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교지를 결정하게 되겠지만 충분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상으로 생각하는 선교 지역이라든지 선교의 방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교사로 이렇게 파견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의 성소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형제 회원들이 서로 격려하고 고무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만났던 일부 형제 회원들은 야 너는 성소 마인드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도대체 저한테 성소 마인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서 나한테 성소 마인드는 선교사로 가고 싶은 생각 그거 하나다. 근데 성소 마인드가 난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성소 그리고 살레시오 회원으로서의 성소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뭐 제3의 성소라고 할까 뭐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회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개인의 그런 선교 성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다른 데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모든 선교 지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관구는 자기들이 선교 지역으로 정한 그 선교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동체 그 관구에 가지고 있는 공동체의 차량을 다 이렇게 정리를 그러니까 지금 3대 가지고 있으면 1대 뭐 1대나 2대를 줄여서 그 남은 돈을 저희가 있는 곳에 보내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굉장히 관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뭐 사회적으로도 또 그런 기부 문화 이런 것들이 세계에서 놀랄 정도로 이렇게 크게 뭐 발달되어 있고 또 그렇게 흔쾌히 내놓는 그런 관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더불어 우리 그 살레시오회 안에서도 어떤 그러한 마음들 있는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살림들을 조금씩 줄여서 꼭 뭐 제가 있는 곳에 다 보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지역에 보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관구 자체 내에 그런 다른 사람의 도네이션을 유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지원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살림을 줄이고 그것을
줄어서 생긴 거는 잉여라고나 할까 이런 것들을 다른 지역에 우리보다 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모아진다라고 하면 그런 좋은 마음 안에 우리들의 선교 성소 더 싹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뭐 공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살레시안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꿈꾸게 되지 않을까. 또 그 풍성해진 살레시안 성소가 또 선교 성소로 더 꽃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섭리에 의지하며 사는 삶이 바로 우리 수도자의 삶이고 더구나 이 선교사로서는 그럴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성소, 선교 성소를 위해서 좀 더 많은 그런 증진과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김대식 신부님 어떻게 그런 면에서 좀 회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과 함께 아울러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그런 주제랄까 그 말씀은 Come and See 우리 살레시오 가족의 생활 지표죠. 그 총장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피어인데 참으로 와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예로 한국 강구의 광무장 신부님께서 각 선교지에 한국 신부님들이 살레시오 회원이 나가 있는 각 선교지에 한 번씩 가고 싶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그 관심 또 가능하면 젊은 회원을 선교지에 파견하는 것 그것을 단지 어떤 선교사로 파견하기보다는 그곳에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참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서울 대교구의 그런 그 예인데요. 지금 며칠 후에 서울 대교구에서 아프리카의 잠비아의 3명의 그 신학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6개월 또는 이제 1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선교지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단지 어떤 그 선교 앞으로 장차 어떤 선교사로서 파견하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으로서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활함으로써 또 선교를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그 선교사의 마음으로 지금 한국 간구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교지에 해외 선교지에 가서도 이제 그렇게 선교사로서 살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Come and See 정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선교사들과 또는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는 선교를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어떤 나눔의 마음, 그것이 나눔의 자원에 대해서 나누는 것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 덕목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에 대해서 나누고 또는 물적 자원에서 나누고 그 다음에 영성적인 자원에 대해서도 나눔을 갖는 그런 것이 아마 선교를 증진시킬 수 있고 또 선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지고요. 우리 임수사님 간략하게 우리 형제 회원들에게 당부하시고 싶거나 아니면 성소를 좀 더 키우기 위한 어떤 그런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한 말씀 나눠주시죠. 우리가 돈보스코 생각해야지. 돈보스코는 마음이 있었죠. 선교사 마음이 있었고 이태리에서 자기 사명 계속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보냈어요. 한창 어려울 때 사람 보냈으니까 굉장히 그 중요하고 또 그 선교사들 돈보스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돈보스코 마음을 청소년들 위해서 아주 훌륭한 카리스마입니다. 우리 그 돈보스코 마음으로 활동하면은 틀림없이
공의들 할 수 있고 또 소모님들 우리 도와주시니까 드림없이 많은 효과 있는 그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긴 시간 우리가 이제 자담회를 통해서 선교사의 정신 그리고 우리 한국 광구, 한국 사회가 어떻게 선교를 대응을 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결국은 우리 다시 한번 돌아와서 돈보스코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또 돈보스코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으로서 이렇게 이야기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김옥주 신부님서부터 이렇게 차례로 간략하게 말무리 인사 한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이 자리를 맺도록 했습니다. 자, 김옥주 신부님부터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시간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앞에서 카메라 이렇게 잡고 열심히 수고해 주신 젊은이들에게도 이렇게 감사를 그리고 이렇게 그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자체가 그 앞으로 우리 관구에서 얼마나 그 선교 성서에 비중을 두고 있는가 하는 그런 그 반증이라고나 할까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선교 지역에서 돈보스코의 아들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더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마음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캄보디아 말로 감사 인사드릴까 합니다. 그냥 옥건치란 비프로 내학대항어 스롤란 그념지란 그념 능떠 깜찌어 그념 스롤란 이웃준 너 깜포지야 우리말로 하면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제가 있고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돈보스코의 마음으로 그곳 청소년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내가 공사님 온다고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고 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좀 빨리 왔죠. 또 며칠만 지내고 가는 건데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는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공사님만한 뿐만 아니고 이렇게 훌륭하게 후배들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거 이렇게 듣게 되니까 너무나 기쁘고 흐뭇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몇 번 초대를 받았는데 한국에 안 왔어요. 마침내 금년에 임수님하고 또 홍신부님 또 분들 초대받아가지고 뭔가를 속에 넣기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정말로 기뻐했어요. 여러 사람들 만나보니까 다시 살게 되는 것 같은데 부탁 하나 하고 싶어요. 제가 이대석 신부님하고 굉장히 가까이 살았어요. 이제 이대석 신부님 전당에서 여러 방법으로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고 있지만 아마 광구에서 한 살레조회원 이대석 신부님 그 대신에 돈지나 혹은 새로운 지금 수단에서 7월부터 두 나라로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남쪽에 우리가 앞으로 활동 많이 해야 할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한 살레조회원 수단 왔으면 부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저희들이 선교사분들을 모시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많은 새로운 사실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선교사분들께서도 아주 열심히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선교사들의 그 모범처럼 그곳에서도 많은 모범을 보여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말라위, 수단, 파푸아뉴기니아, 캄보디아, 몽골 그리고 밝힐 수 없는 선교지역 또 지금 이 순간에 또 천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우리 선교사들이 아마 함께 해주시고 있고 또 묵묵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선교의 열정을 지니고 있는 많은 회원들, 돈보스코의 정신을
그 현지에서 젊은이들에게 또 가난한 아이들에게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분들에게 아주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잘 지내시고 이곳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우리 한국에서 한국 회원들과 한국 신자들이 갖고 있는 관대한 마음을 많이 담고 가셔서 그곳에서 잘 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느님의 은총 속에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생활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